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공동교육 과정으로 고급 화학을 수업하게 된 정병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고급 화학은요, 화학 툴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화학을 끌고 와서 융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이렇게 화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4월달부터 이렇게 대면 수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그런 피치 못할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요, 수업을 총 11번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수업은요, 총 34차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3시간씩 하면 총 며칠이 나온다? 10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루는 몇 시간? 4시간씩 해서 이렇게 우리는 총 34시간을 이렇게 맞출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1차 고사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고사도 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1차 고사, 2차 고사 칠 시간이 별로 없다, 그죠? 그래서 쌤 생각할 때는요, 이 두 개를 우리가 격주로 해서 한 번은 1차 고사, 한 번은 2차 고사를 이렇게 연이어서 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성적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도 많이 쉽게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무엇도 들어가야 됩니다. 수행평가라는 이런 파트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수행평가는요, 우리가 총 몇 명이 수강한다? 10명이 이렇게 수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명에서 총 2주라는 요 시간 동안 수행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행평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죠? 자, 이 수행평가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고급학 책을 이렇게 나눠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급학 책을 한번 잘 넘겨보세요. 그럼 무지 어려울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쉽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파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와 맞는 파트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리고 제출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발표도 하겠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수행평가를 채점할 생각입니다. 자, 이 수행평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웬만해서는 기본은 100점 만점으로 두고 거기에서 부족분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소거하는 방법으로 감점을 조금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34차시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 할 수밖에 없다? 8월 달에 할 수밖에 없어요. 8월 달에. 그러면 실제로 6월 달은 온라인 강의에서 선생님이 7월 달까지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온라인 강의 플러스 대면 수업까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바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파이팅 해가지고요. 우리 내신은 내신대로 챙기고, 자, 내신 기간에는 2주 선생님 수업 안 나가겠습니다. 내신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신 공부를 하시고요. 내신이 없는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랑 같이 온라인 플러스 대면 수업을 통해서 34차시를 이렇게 맞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1차 고사, 2차 고사가 나와 있죠. 여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필형인데요, 객관식 50%, 그리고 서술형 50%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서술형과 객관식은요, 선생님이랑 대면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한 그 안에서 무조건 다 나오니까 다른 공부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무슨 평가? 수행평가 반드시 발표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의 했던 내용을 알아야지만 선생님이 이쁘게 세특도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오리엔테이션은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찍잖아요. 선생님이 1시간 영상을 3개를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한 20분에서 25분, 길면 30분짜리 영상을 2개 또는 3개를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들으시고요.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했던 그 내용을 노트에다가 필기하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3시간 분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노트 필기한 데서 뭐가 나올까요? 1차 고사와
2차고사의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11번의 수업이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영상을 찍고 편집도 하겠죠. 자, 그리고 편집을 하되 선생님은 중간에 말이 꼬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잡음이 들리더라도 이제 끊고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쭉 이어서 갈 테니까 실제 대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더 궁금한 거는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아니까 그 핸드폰으로 문자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선생님이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리엔테이션은요 여기서 끝낼게요. 자, 바쁘니까 우리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고급 파악을 나가기 위해서는요 화투라는 과목을 반드시 수강을 했었어야 됐어요. 자, 이 화투를 우리가 기본으로 잡는다 그랬죠. 그럼 이 기본에서 우리는 더 기본인 것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지 그 파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화투를 공부한 친구라면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선생님이랑 좀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누구의 법칙?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자, 보일의 법칙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곧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일의 법칙은요, 몰수와 그리고 절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를 나타내는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N과 T가 일정할 때 무엇은요? PV 값은요 항상 무엇합니다? 일정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보일의 법칙이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누구의 법칙이다? 샤를의 법칙이에요. 자, 이 샤를의 법칙은요, N과 P가 일정할 때, 다시 말하면 몰수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걸 우리가 샤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우리가 또다시 식으로 나타내면요, N과 P가 일정할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T분의 V 값은 항상 무엇하다? 일정하다. 그리고 여기 K 값들은 전부 다 상수값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요렇게 선생님 표시해 볼까요? 1번과 2번을 뭐 하세요? 더하세요. 자, 이렇게 더하면요, 이름도 더해 주시면 돼요. 누구의 법칙?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요,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일 샤를의 법칙은 여기 나와 있는 압력과 온도의 변화로 나타내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몰수가 일정할 때 요 두 개 한번 해보실래요? 더 해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부피는 두 개 더하면 P분의 얼마다? T다. 다시 말하면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 이 두 개를 묶어놓은 걸 우리는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N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려면 상수값을 이렇게 내야 된다, 그죠?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T분의 PV 값이 항상 무엇합니다? 일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일 샤를의 법칙을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요, 누구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화원에도 나와 있어요. 자, 아보가드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압력과 온도가 무엇할 때? 일정할 때.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였어요. 자, 이때 부피는 몰수에 무엇합니다? 비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PT 압력과 온도가 뭐 할 때? 일정할 때. 자, 이때 온도는요, 화투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섭씨 온도가 아니에요. 절대 온도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화투를 배우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 목소리가 이상해집니다. 자, 화투를 배우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게요. 절대 온도는요, 무슨 온도?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섭씨 온도는 우리가 단순히 도시 스몰 t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PT가 일정할 때 V는 무엇입니다? K 상수 붙이고 N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다 배웠다,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요 세 개를요, 무엇 하세요? 더해주세요. 자, 이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그리고 누구? 여기 있는 애를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걸로 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비례한대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해? P분의 그리고 요 두 개를 적어주면 되겠죠? 무엇으로? NT.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표시할까? 상수값 넘겨주면요. 그죠? 무엇? 요렇게 는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자, P, K에다가 N 얼마로? T. 그죠? 그럼 요걸 다시 풀어내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넘겨주면. PV 값은 N, K, T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는 무슨 값도 볼 수 있다? K 값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NT분의 무엇입니다? PV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NT, PV는 전부 다 뭘 집어넣느냐? 우리가 말했던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그 조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집어넣어버리면 몰수는 몇 몰이 기준이다? 1몰이 기준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온도는 0도씨였죠? 그럼 0도씨는 얼마입니다? 273켈빈입니다. 자, 그리고 몇 기압 상태에서? 1기압 상태에서. 자, 부피는 1몰의 부피 얼마? 22.4리터.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값이? K 값이 얼마가 뜬다? 0.08이라는 수치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예요, 단위. 그럼 단위는 그대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선을요, 슬러시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단위는 어떻게 해? atm, 리터 per 몰, 그리고 어떻게? 켈빈으로 이렇게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수치는요, 어디에 활용이 된다? 화학에서는 우리가 요 수치가 활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물리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에너지를 표시할 때는 여러분들 이 수치를 잘 안 써요. 이 수치 대신에요. 에너지를 표시할 때는요. 8.314라는 수치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치가 다르다는 말은 뒤에 있는 단위도 달라지겠죠. 그럼 이 단위는요. 줄, 퍼, 몰, 켈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단위가 바뀌어 버렸을 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몰이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몰이 나와 있죠. 그럼 이때 사용하는 무슨 양? 분자량의 차이가 생겨요. 자, 우리가 화학에서 예를 들어서 산소의 분자량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산소의 분자량 O2 32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g이라는 단위를 붙였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물리 에너지를 표시할 때는요. 단위를 g으로 사용하면 다 틀려요. 자, 실제 이거 나중에 대학 갔을 때도요. 대부분의 학생, 10명 중에 한 6, 7명 학생들은요. 아직도 g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뭘 사용한다? 킬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R 값이요. 0.08이라는 화학에서 사용할 때는요. 분자량의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하지만 요 값이 8.314라는 물리에서 에너지를 측정할 때는 단위를 뭐로?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O2라는 게 있어요. O2.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화학에서 0.08이라는 이러한 단위가 나올 때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얼마를 사용하면 된다고요? 32g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물리에서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올 때는요. 절대 32g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기본 단위는 무엇이라고요? 킬로그램. 그럼 이때는 뭘 사용해야 된다? 0.032 킬로그램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구해낸 식에다가 집어넣으셔야지만 정확한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배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드릴 거예요. 자, 요 부분부터 선생님이 살짝 지울게요. 자, 무엇을 추가하냐면요. 선생님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질적으로 화원에서 배웠어요. 자, 무엇이 있냐면요. 요거. 우리 무슨 수구하는 거? 몰수 구하는 거. 자, 몰수 구하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요렇게 배웠었는데 NA분의 무엇이다? N이다. 자, 여기서 N이 뜻하는 거는 무슨 수를 뜻하죠? 분자수를 뜻하죠. 그럼 여기서 NA가 뜻하는 거는 누구? 아보가드로의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물론 화원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NA분의 N. 이거랑 똑같은 게 뭐? 분자량분의 질량.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게 무엇? 영도시 몇 기압하에서 1기압하에서는요. 어이구, 어떻게 우리가 구한다 그랬어요? 22.4L 분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이런 식으로 구해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실제 고급화학에서는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요거는 다음번 시간에서 꼭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자, 무엇이 있냐면요. 볼츠만 상수라는 게 있어요. 볼츠만 상수. 자, 이 볼츠만 상수는요. K, B라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냥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K라고 표시하기로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요. 무엇으로? KB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츠만 상수 KB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내느냐? 여기 나와 있는 아보가드로의 수 그리고 기체상수, 다시 말하면 기체상수를요.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눈 값을 우리는 볼츠만 상수라 부른다는 거.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 많다 그죠? 실제 화투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너무너무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화투를 배우지 않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기체 무엇 분자 운동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제 요거는요 이론이라기보다는 가설이에요. 가설. 우리는 지금 실제 존재하는 이 실제 기체를 리얼 기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리얼 기체를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맞지가 않아요.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요, 이 식에 맞춤으로 만들 수 있는 기체, 그걸 우리가 아이들 기체, 이상기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상기체를 성립하기 위해서 기체 분자 운동론을 몇 가지로, 5가지로 이렇게 가정을 세운 겁니다. 자, 이 가정은요, 선생님이 말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잘 듣고 필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하나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1번. 자, 기체 분자는요, 끊임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그리고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체 자체의 부피는요, 기체 전체 부피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의 부피는 무엇하다? 무시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체 분자는 계속 움직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충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물질은 당연히 충돌하면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에너지 값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체 분자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없어져서 멈춰버리면 떨어져 버리겠죠. 그럼 이 가설을 또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체 분자는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충돌할 거예요. 하지만 충돌을 해도 에너지의 손실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요, 기체 분자는 완전 탄성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완전 탄성 충돌을 할 때요, 탄성 계수는 1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충돌을 해도 절대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기체 분자, 우리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인력과 무엇이? 반발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력과 반발력이라는 상호작용이 존재해버리면 이 기체 분자들
다시 말하지만 끊임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네 번째는요. 기체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즉 인력과 반발력은 무엇한다? 무시한다라고 적는 거예요. 요까지가 네 가지예요. 그럼 다섯 번째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다가 딱 적어 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는 기체 분자의 무슨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EK라고 이렇게 적는다고 물리 시간에 배웠죠. 자, 이렇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직 절대 온도는 T 섭씨에다가 273을 더한다 그랬어요. 자, 절대 온도에 무엇한다? 비례한다. 요게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음번 수업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걸 하나씩 증명해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임은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중간에 목소리도 가고 그리고 발음도 조금씩 꼬이고 했는데 선생님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왜? 대면 수업하다 그러면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목소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까지 마치 대면 수업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정리 꼭 해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